안녕하세요. 1억1 역사TV의 그 책 쓰는 사람, 책 읽는 사람 프로입니다. 이 고품격 독서 프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뭐 고품격이라 그래서 뭐 어렵거나 현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잘 몰랐던 또는 알았는데 아주 피상적으로 알았던 부분을 조금 이제 깊이 재미있게 들어가는 그런 프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신주 사기, 신주 사마천 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기는 사마천이 쓴 본문도 중요하지만 세 대가가 쓴 이제 삼가 주석, 배인과 그 사마정과 장수절이 쓴 그 삼가 주석이 중요한데 그 삼가 주석까지 전부 다 번역하고 원문을 싣고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양옥중의 사기기도 담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관점에 신주를 달아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지금까지 나온 뭐 사기 중에서는 가장 이제 방대하고 깊이가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오늘은 이 사기에 나와 있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면서도 그 사기에 아주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잘 모르는 대단히 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장평대전이죠. 중국 사회의 이제 흐름을 바꾼 그런 큰 그 전투입니다. 전쟁이죠. 무려 3년에 걸친 전쟁인데 그 이 장평대전을 중심으로 그 역사가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주 사기를 같이 이제 번역하셨던 이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그 최원태 선생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최원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시율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시율입니다. 이 장평대전 하면은 이제 보통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사실 이 장평대전이 없었으면은 그 진나라가 중원을 통일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흔히 진휴왕이 잘해가지고 아니면 진휴왕과 그 아버지가 잘해가지고 중원을 통일한 것처럼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이 장평대전이 진나라가 중원을 통일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 전쟁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장평대전의 그 개요에 대해서 먼저 최원태 선생님이 한번 그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여기 장평대전은 이제 우리가 춘추 시대 지나서 이제 전국 시대 때 이제 진나라가 이 육국을 다 통일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진시황이 아니고 그 위에 이제 할아버지인 그 진소양왕이라고 있는데 한 기원전 한 260년 경에 이제 그 한나라를 먼저 치게 됩니다. 한나라가 그 당시는 자 황하를 기점을 해가지고 남쪽이 있었고 또 북쪽으로 이제 그 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진나라에서는 먼저 그 위에 이제 진성시 북쪽입니다. 그 상당군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 먼저 쳐야만 이제 이 통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 상당군을 치게 됩니다. 상당군이 치니까 상당군에서는 그 백성들이 이제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옆에 바로 그 조나라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나라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이 극난을 이제 극복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그 조나라 효성왕은 물어본 거예요. 신하들한테 이거를 우리가 군으로 흡수해가지고 받는 게 맞느냐 하니까 평양군은 뭐 반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평원군은 아 좋다. 우리가 일부러도 이렇게 뺏을 수도 없는데 그걸 준다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돼가지고 거기서 이 대패를 합니다. 조나라에서 약 45만 명을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역사가 이제 진나라로 기울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통일이 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진성 답사를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차내에서 뭐 같이 강연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그 토론 붙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나라가 이 조나라 군사 뭐 몇십만을 물어 죽였다고 하잖아요. 예. 몇 명이라고 나오죠? 40만 명이라고 하죠? 예, 40만 명이라고 나오는데 그 40만 명을 과연 어떻게 물어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해서 과장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이시훈 선생님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저희가 같이 갔던 이제 송기섭 선생님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중국사 보면은 이게 좀 단위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그 부분에 실제로 지금 되고 40만 명을 그 진나라에서 그 묻어 죽였다라고 그 생각을 하셔요? 40만 명을 묻어 죽였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진나라에서 이제 그 상대한 한나라하고 조나라의 연합 병력이 한 40만 가량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아마 다 묻었다고 하기는 하고, 이제 싸우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2년간 싸웠으니까요. 지금 뭐 가보면은 진평시 근처에는 그 뼈들을 그 모아놓은 뭐 사당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뼈들이 모아놨던 갱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실 뼈 40만 개면은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액수인데, 또 저는 이제 그 당시 차 안에서 뭐 농담으로 그랬죠. 아니 40만에 갖다가 죽이면은 40만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한번 무기가 있든지 묶였든지 40만이 막 이제 달려들어서 조항하면은 그 실제 죽일 수 있겠느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같이 그 당시 이 산사성 진성시를 가보니까 그 박물관에 막 그림도 그려놓고 이제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 진나라나 조나라나 사실 뿌리가 같은 뿌리잖아요. 이 같은 뿌리끼리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 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진나라는 우리가 대략 진후왕 때문에 뭐 조금 알고, 진나라는 소호의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라나 이제 가야도 다 소호 김찬씨의 후예다라고 하는데, 진나라도 소호의 이제 후예들이죠. 근데 조나라에 대해서는 조나라가 동족 국가다라고 하는 걸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조나라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 하실 수 있으면. 예. 이제 조나라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진나라고 있어요. 그 진시황 진나라가 아닌 삼진이라 그러죠. 이제 진. 이제 거기서 이제 세 개로 이 나라가 갈라지는데,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갈라집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조나라가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평양 그쪽에 도읍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한단으로 옮기게 됩니다. 조나라가 사실 맨 처음에는 이제 크게 흥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무령왕 때, 이제 그때의 북쪽은 이제 흉노, 동호, 옆쪽은 또 한나라가 있었고, 또 제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상당히 그거를 헤쳐나기 위해서 호복과 화살을 쏴야 된다. 말을 타고. 그 당시 이제 호복을 입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그 오랑캐 복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이기려면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설득해서 상거군 옆에 있는 땅까지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운중, 구원 해가지고 이제 저 북쪽, 황하 북쪽 꺾어지는 데까지 이제 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 조장성을 별도로 쌓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상당히 커지게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아까 효성왕 때 이제 그 대패를 해가지고 이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서서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장평대전까지는 진나라와 조나라가 1대1로 붙지 않습니까? 서로 뭐 45만이다. 특히 이제 진나라, 제가 이 장평대전 중국사료 찾아보니까 뭐 조나라는 보통 한 뭐 40만, 45만쯤 뭐 동원한 걸로 돼 있고, 진나라는 숫자가 대단히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뭐 40만부터 100만까지 동원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때만 하더라도 진나라와 조나라가 1대1로 붙었죠. 그런데 이 조나라가 이때 패전함으로써 그 다음에 진나라와 1대1로 맞설 나라가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종책이다, 연행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나머지 6나라들이 진나라와 맞서가지고 여섯 나라가 싸울 거냐, 아니면 진나라와 그냥 그 진나라 사이좋게 지내면 보존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 장평대전이 그 얼마나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냐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중국에서는 이 장평대전이 그 중원을 통일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항상 전쟁은 군사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휘관이 누군가가 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휘관을 보면은, 저는 그때 그 진평 가서 박물관 갔을 때
우리 최한태 선생님이나 우리 이슈 선생님이 그 지휘관들 뭐 계보를 줄줄 꿰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좀 사실 놀랐어요. 저는 이제 그런 개별 장군들까지 제가 뭐 계보 이렇게 다 꿰고 있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진나라는 백기와 왕흐리고 조나라는 이제 연파와 조괄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한 분은 진나라 편에서 말씀하시고 한 분은 지금 조나라 편에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슈 선생님이 진나라 편에서 한번 그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그 진나라 장수를 보면은 이제 백기와 왕엇인데 초기에 그 상당 쪽에서 한나라를 압박하고 한나라 그쪽 하남 쪽 본토하고 상당을 갖다가 길목을 끊고 어떤 한나라를 압박하던 것은 왕월이었고요. 다시 이제 그 왕월의 뒤를 이어받아서 총지휘를 맡아가지고 이제 조나라와 한나라 연합군을 갖다가 전멸시킨 것이 바로 이제 백기죠. 그래서 지휘관 자질을 따지면 조괄에 비해서는 뭐 한참이죠. 말하자면 조괄은 말하자면 그냥 뭐랄까 한마디로 병법을 갖다가 실전적이 아니고 머릿속으로만 그냥 배운 사람이고, 아버지 조사에 비해서는 한참 떨어지고요. 그래서 뭐 백기나 왕월에 비해서 조괄은 뭐 한참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군주가 사실상 그 용병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장군을 잘 써야 돼요.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건데, 이제 그 당시 그 조나라는 연파, 인상여, 조사 3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사는 그 당시 이제 전쟁에서 죽었고, 인상이는 중병이 있어요. 중병. 그래서 맨 처음에를 연파를 보낸 거예요. 그쪽으로 상당군 그쪽 장평으로 주둔시킨 거예요. 이제 막으려고.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연파가 이제 거기서 이제 수비를 하면서 공격을 안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진나라 군인은 제가 볼 때 그 한 60만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사서마다 틀린데. 그리고 이쪽은 45만. 그러니까 약간 이 적기 때문에 주로 싸움보다는 이제 수비를 하면서 참호를 파가지고 그렇게 이제 한 2, 3개월 이제 이렇게 같이 대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나라에서 그거를 알고 그 진승상이 이제 이 반관계, 그러니까 간첩을 이용해 가지고 조나라 조효성왕한테 퍼친 거죠. 우리 진나라가 무서워하는 것은 연파가 아니라 조사의 아들 조괄이 장수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퍼치고, 또 조효성왕은 이제 그런 것도 듣고 또 왜 공격을 안 한다고 이제 계속 책망을 하던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조사는 원래 유명한 사람이고 조괄은 그 아들이고 이론으로만 병법을 알지 실질적으로 전투에 참여를 별로 안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듣고 조효성왕은 조사의 아들 조괄을 대장군으로 임명해가지고 전투로 보냅니다. 연파는 파지시켜가지고 도로 나오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아주 그 진나라한테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5만 원 참수가 된 거고, 싸우다가 40만 원 이제 이 속임수를 써서 이제 묻어주겠다 그러는데, 뭐 그것도 속임수를 쓴다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그 항복을 했으니까 자 무장 해제한 다음에 병장기를 버리고 이제 이 도랑이나 그런 걸 파가지고 참호를 판다든지 해서 시켜놓고 이제 갑자기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죽이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묻어 죽일 수도 있죠. 속임수를 쓴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참패를 당한 겁니다. 예, 그걸 간단하게. 그러니까 최 선생님은 조나라에서 연파를 계속 등용을 했으면은 이렇게 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연파하고 대치했다가 진나라는 왕을이에요. 백기가 아니에요. 근데 왕을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연파한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승상한테 얘가 저건 승산이 안 되니까 저쪽 왕을 이제 해가지고 반관계 그런 거를 써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게 기록에 다 나오니까. 이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파가 그대로 두면서 장군을 믿고 했으면은 그렇게 쉽게 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 그 조성왕이었나요? 조효성왕이죠. 효성왕이 예. 왜 그 연파를 그러면 왜 끝까지 중용을 안 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갈아치워서 결국은 망국까지 이르렀는지. 그거는 이제 군주의 어떤 역량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한번 장군을 믿고 이 출전을 시켰으면 믿고 따라줘야 하는데 왜 그 사람이 안 싸웠는가는 이 진나라가 이 군인이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0만 정도. 그리고 이쪽은 45만. 이거 1대1로 해가지고 승산이 없는 거예요. 연파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장군도.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끌면서 방어만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도저히 치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진나라에서는. 이제 그래서
뭐 조그만 전투는 있었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치는 거야. 이제 효성왕이 이제 그런 소문도 들리고 저 사람이 말이야 싸움을 안 하고 말이야 그 질질 끌고만 있다고. 뭐 효성왕 나름대로도 이 조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닌데 왜 이렇게 그 대치만 하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사의 아들 조과를 이제 이게 등용을 해서 이제 결국은 출전시키게 됩니다.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삼국지에 보면 이제 위나라 명제가 제갈량이 출정을 하니까 사마이를 내보내잖아요. 사마이가 싸우지 않잖아요. 그냥 집만 치고. 그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연판은 그냥 집만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붙지를 않고. 그러니까 싸움이란 것은 이쪽에 싸움을 걸면 같이 응대를 해줘야 이게 싸움이 되는 건데 계속 지키고만 있으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나라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조과는 그냥 딱 오니까 그냥 가서 한번 유혹하니까 그냥 갖다 붙으니까 그냥 박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병법은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갈량도 배웠으니까 그렇겠죠. 제갈량도 실전 경험은 없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조과는 병법을 배웠는데 네, 말하자면 사실 그 위나라 명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게 좀 머리가 좋았거든요. 머리가 좋고 병법에도 밝고 그래서 싸우면 불리하다. 그래서 항상 사마이한테 절대 그랬죠. 싸우지 말라. 제갈량이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싸우지 말라.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집만 치고 있어요. 대치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이는 그걸 지켰죠. 끝까지 안 싸우고. 이게 결국은 뭡니까? 총나라가 결국은 자기 포위하다가 힘 빠지니까 돌아간 거죠. 제갈량도 죽고 했지만 물론. 그 백기는 병법을 뭐 어떻게 배웠죠? 백기는 원래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초나라 이 백기야말로 이제 진나라의 아주 최고의 장수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초나라가 도까지 그 쳐가지고 다 거기 멸망시키고 이제 기본적인 호북성에 있는 거죠. 거기를 치니까 이제 초나라가 그때는 이미 진류현 그러니까 저쪽 동쪽으로 옮겨간 상태예요. 또 한나라도 치고 위나라 치고 이제 그러다가 한나라도 이제 이 백기도 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이 흐름을 아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야왕이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이 황하 이북 거기를 치면서 원래 한나라가 이제 이 나라를 보면은 그 황하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이 백기가 치니까 이제 이 남북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이 상당군인데 거기가 이제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을 이제 안 뺏기려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상당 군수가 상당히 약은 사람인데 이거는 자기도 지니까 이제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이 조나라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조나라 군사가 와서 싸우는 동안 한나라에 그 이 지원을 받겠다 해가지고 상당 군수가 그렇게 된 거예요. 117개 읍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당군이. 그러니까 조나라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기가 또 나중에 들어옵니다. 왕을이 이제 그렇게 질질 끌고 못 이기니까 나중에 이제 왕을이 그 뒤에 이제 상장군으로 또 임명이 돼요. 왕을이 그 밑에 이 차장으로 돼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백기가 이제 조괄이 오니까 그 이전에 이제 조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조괄은 이제 이 에피소드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토론할 때 이제 병법을 가지고 말로는 엄청나게 이 청산 유수처럼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싸움은 사람이 죽고 사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거 출전하기 전에 어머니가 조 효성왕한테 가가지고 상소를 올려가지고 저기 조가를 장수로 내보내면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전담만 그 매매해가지고 돈만 챙길 줄 알고 또 그 이 병법이 아닌 그 부하들한테 존경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만약에 지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라. 어머니가 그렇게 상소를 한 거예요. 여기에 항상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여기 여자 말 안 들어. 그런데도 내보낸 거야. 내보내니까 가서 싸우는 거 보니까 무조건 이제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기가 이제 이 사람이 진격하니까 이제 기병하고 이제 보병을 해가지고 25,000명 해가지고 중간을 끊어버린 거야. 이제 뒤에 나오는 걸 군수품을 못 오게끔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대패를 한 거지 완전히. 그래가지고 46일 동안 도망가서 46일 동안 못 먹었대요. 못 먹으니까 자기 군사끼리 잡아먹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뒷나라에서 이 반간계를 쓰잖아요. 간첩을 보내가지고. 그렇죠. 자기는 이제 연파는 별로 안 들었고 자기가 들어온 게 조갈이다라고 그렇죠. 막 하니까 거기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조괄로 바꿔 치웠는데 이 조괄이 또 성격이 급하고 빨리 공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연파의 작전과는 거꾸로 이제 막 나갔다가 이 패전했다는 건데요. 예, 그렇게 해서 패전된 거죠. 그럼 항상 우리가 역사 볼 때 저희가 이제 뭐 영웅사관도 있고 영웅사관에 반대하는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럼 과연 연파가 계속 조군의 총사령관이었으면은 저 나라가 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술헌 형님도 그렇게 보세요? 지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어차피 진나라가 통일을 했을 거예요. 조나라가 이미 그때는 조나라뿐만 아니고 한나라, 위나라, 초나라, 조나라 할 것 없이 이미 뭐 진나라가 거의 뭐 그 나라 영토들의 절반 정도를 다 먹었기 때문에 거의 뭐 하여튼 뭐 질이 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때 물론 연파가 했어서 지지는 않았겠지만 앞뒤 모순되는 말씀을 하시네. 연파가 했으면 지진 않았겠지만 결국은 통일은 됐을 거예요. 그건 이제 역사는 가봐야 아는 거고 역사는 항상 소수가 다수로 꺾은 사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전쟁사를 보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사에서 인간의 모든 본성이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뭐 최원태 선생님은 그 연파를 갈아치우지 않았으면 그 저 나라가 이겼을 거로 보세요? 예, 제 생각에는 뭐 만약에 연파가 계속 있었으면은 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그 상황을 보면은 인상해가 아직 죽진 않았어요. 그 사람도 그런 거예요. 저 효성왕한테 바꾸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도 알거든, 연파를 알거든요. 이제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바꿔버리니까 거기서 진 건데. 그리고 위나라하고 초나라가 아직 살아 있어요. 이제 그 뒤에 이제 1, 2년 뒤에 한단을 공격합니다. 이제 그 이 상단군을 이제 이 점령하고 나서 이제 한단 이 수도를 조나라를 공격해요. 그때 이제 그 초나라 춘신군, 위나라 신릉군이 수십만을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결국을 막아내고 그 동안에 한 9개월 이상을 버틴 거죠. 40만이 죽어도 그 정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연파를 그대로 장군으로 임명했으면은 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 선생님은 이미 장평대전 아니더라도 진나라가 다 먹게 돼 있었다라고 통일을 했겠죠.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시간은 더 많이 걸렸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결과 보고 유추하는 거는 그렇죠. 역사에서는 좀 위험한 거고 이 장평대전은 서기전 260년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진나라가 통일한 건 서기전 220년 21년. 예, 21년.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의 이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40만이 그렇게 죽고도 이렇게 이제 이 버틸 그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역사 볼 때 이 중국사는 참모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왕도 중요하지만 중국 그 왕이 어떤 참모를 거느리느냐. 중국은 어떻게 보면 참모라기보다는 그 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왕사들은 진짜 이제 전략가들인데 어떤 전략가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바뀌는 게 중국사에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 보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전략가가 없어요. 그냥 짱한 사람이 뭐 그냥 결정하고 뭐하고 나머지는 내 말 들으려면 나하고 같이 하고 아니면 말해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한국은 별로 그런 부분에서는 다이나믹하지 이제 못한 거죠. 그 장수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참모나 자기 부하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인데 그래서 항상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결국 조나라가 인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조과를 이제 쓰면서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마 백기가 약간 그 위장수로 쓰잖아요. 그런 위장술에 또 넘어갔다는 자체가 근데 좀 병법을 알았다 그러는데 병법을 보면은 그 위장술 뻔히 나오는데 왜 모르고 그거 당했나 이런 부분도 이해가 좀 안 가죠. 백기는 사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앞에서 정면하는 공격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측면에 돌아서 하는 스타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 장평대전에서 보면 왕을은 앞에서 딱 그 조가라고 이렇게 맞서 있고 백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왕 그쪽으로 삥 돌아서 이렇게 포위해 버렸어요. 그래서 조나라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거죠. 완전히 지금 포위까지 당해버렸으니까 일단 보급이 끊기니까 군대는 일단 보급 끊기면 군대는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기가 상당히 그런 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기한테 이렇게 결국은 이제 당했는데 왜 조나라가 쉽게 이게 무너지지 않았냐면은
그 45만이라는 군사를 죽이고서도 그 뒤에 이제 한단을 9개월 이상 버텼죠. 그 뒤에 이제 연나라가 나옵니다. 연왕희가 이제 그 사신을 보내요. 황금하고 그 조나라한테 이제 사신을 보내면서 이제 화평을 맺어요. 율복을 시켜가지고. 율복이 그 당시 연나라 승상인데, 자, 시켜서 이제 황금 500건하고 이제 갖다 바칠 정도예요. 그 장평대전 이후입니다, 이것도. 근데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연왕희한테 지금 조나라는 그 수레바퀴 이하의 어린애들만 많지 어른이 없다. 다 죽어가지고 이때에 그 이 조나라를 치면은 연나라가 이길 수 있다. 조나라를 뺏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연왕희가 조나라를 칩니다. 치는데 치자마자 연파나 또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대패를 해요. 연나라가. 그래가지고 연나라 도성까지 쳐들어가가지고 포위를 해요. 그래가지고 도성에서 포위해가지고 안 풀고 있으니까 거기서 땅을 아마 받쳐가지고 후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도 그러니까 조나라가 그만큼 셌었던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을 나라라고요. 자, 이제 뭐 시간 또 금방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3년에 걸친 장평대전, 뭐 장평지전의 결과 진나라가 승리를 하면서 이제 진나라의 중원 통일을 막기는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약 40여 년 후에 진나라가 이제 중원을 통일하게 되죠. 신주 사기, 신주 사마천 사기의 재미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원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해석과 그 다음에 원문 그리고 삼가주석과 뭐 사기지까지 함께 이렇게 보면서 진정한 사기의 세계로 이제 빠져들 수 있게 하는 책인데요. 저는 이제 장평대전을 볼 때 하여간 전 동이족의 입장에서 같은 동이족끼리 저렇게 사생결단하고 수십만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싸움을 이제 했다는 것이 좀 이제 가슴이 아프고요. 그런 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비약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남북이 6.25 전쟁을 한번 하고 나서 상당히 마음속으로 서로 이제 원한을 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우리 사회가 이제 분단 세력이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요즘 뭐 젊은 20대들 사이에서는 어떤 뭐 여론조사 해보면은 북한 동포를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뭐 통계를 접하고 상당히 이제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런 점들도 지금 우리 사회가 교육을 대단히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합해졌을 때 상당히 이제 강한 이제 나라가 된다라고 하고, 서로가 체제는 좀 다르지만 항상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져야 되고 그런 이제 이 정치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책 쓰는 사람, 책 읽는 사람 장평대전 편을 마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